얼마 전에 저희 구독자 한 명이 사이판에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부럽다 했는데 오늘 문자가 왔는데 라우라우 비치 갔다가 손을 엄청나게 다쳐가지고 그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라우라우 비치는 다칠 일이 없는데 거기는 보통 굉장히 잠잠하고 지형도 평탄한 편이라 초보자들에게 굉장히 선호되는 포인트라 다칠 일이 없는데 이안류에 휘말려서 다쳤다고 얘기를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왜 다쳤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의 연장선, 다이빙을 할 때 있어서 조류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류는 곁눈질로, 그러니까 수면을 눈으로 바라봐서는 그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류의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하나는 물에 들어가 보는 거, 당연하죠. 물에 들어가 보는 거. 두 번째는 물속에서 물고기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한쪽으로 헤엄을 치고 있다면은 조류는 그쪽에서부터 반대편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100%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충 주변에 있는 지형을 본다면은 조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까지만 나가야 되는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잠재적인 위협 요소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안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이빙을 배우신 분들은 다이빙 코스에 이안류에 대한 이야기가 꼭 들어가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물놀이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쯤 이안류에 휘말려서 사고가 났다, 목숨을 잃었다, 죽을 뻔했다 등등 경험이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안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거나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 많아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라우라우 비치에서 다친 친구, 이안류에 휘말려서 육지로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었고 바위를 붙잡고 낑낑거리면서 올라오다가 손이 다 까졌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는 라우라우 비치를 수백 번, 수천 번을 갔지만, 마리나님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수십 번?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수십 번. 수십 번을 갔지만 진짜 사이판 전체 사이트를 통틀어 가장 평탄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왜 이런 갭이 발생하느냐? 진입로,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부분, 물에서 나오는 부분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아니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왜 그럴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처음 가는 거고 가이드를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데로나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안류가 왜 생기는지 원인은 되게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근해에서 다이빙을 할 때는 주로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생겨요. 자, 지형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하와이에서 빅아일랜드를 대상으로 우리가 좋은 다이빙 사이트 찾는 법에 대한 영상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왜 만 형태로 돼 있는 곳을 선호를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하와이의 밀로리 지방,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마카비치 같은 곳은 좁든 크든 넓은 만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곳은 굉장히 완만하게 깊이가 깊어져요. 그러니까 지형은 산호든 모래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완만하게 깊어져요. 다시 말해서 물이 들어왔다 나갈 때도 전체적으로 물이 쭉 들어왔다가 전체적으로 물이 쭉 빠져나가는 형상이에요. 하지만 사이판은 구글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해안선이 있고 해안선 바깥쪽에 파도가 치는 곳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산호초 지대가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자연 방파제처럼 산호초랑 바위가 불쑥 솟아올라 있어서 파도가 여기에서 부서지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이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와요. 물이 차오르는데 물이 빠져나갈 때는 자연 방파제에 막혀서 특정 지점들만 물이 몰려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엄청 큰 다라이에 다라이가 아니고 엄청 큰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그 물을 흘려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야를 기울여서 물을 흘려버리고 있을 때 그 물이 엄청 콸콸콸 나오는데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안류가 강력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브잠 비치 같은 경우에는 라우라우 비치에 비해서 훨씬 자연 방파제가 넓고 크게 형성이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고여있는 물의 양이 훨씬 많고 한 번에 빠져나가는 물의 양도 훨씬 많기 때문에 라우라우에 비해서 그걸 거슬러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 속에 붙잡고 올 수 있는 밧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잠수해서 이 밧줄을 붙잡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물때를 잘못 맞춘다면은 암벽 등반하는 느낌으로 정말 힘들게 붙잡고 올라오셔야 돼요. 라우라우 비치 같은 곳은 밧줄까지는 없어요. 밧줄은 없는데 전반적으로는 자연 방파제가 훨씬 평탄하고 작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살이 강하지 않아요. 다만 일부 부분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때가 잘못 맞을 때 그쪽으로 올라오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아마 물때도 잘 안 맞았고 위치도 정확하게 못 잡은 게 원인으로 보여요. 언제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이런 이한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절대 처음 가는 바다를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항상 현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가이드를 고용해서 가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나 마리나가 사이판에 있을 때 아무리 잘 알아도 둘만 갈 때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가는 거, 제주도에서 다이빙을 할 때도 항상 요트를 타고 나가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 정보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분들은 거기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계속 다이빙 영업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배에서 잠깐 쉬는 5분, 10분, 15분 동안 대화한 것 자체가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생물을 볼 수 있는지, 바다의 방향은 어떤 쪽으로 향하는지,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나쁜지,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이빙을 하실 때 그냥 오지 탐험을 하듯이 혼자 혹은 친구랑 들어가 보는 것도 좋지만 항상 어떤 지역에 간다면은 그 지역의 로컬 샵 혹은 로컬 가이드와 함께 다니는 게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며 추천을 드린다 라고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강철 같은 의지와 냉철한 판단력이에요. 절대 어디서 잃어버릴 수도 빼앗길 수도 없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체력이에요. 항상 힘과 체력, 강한 물리력이 있으면 이한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브잠 비치도 마찬가지고 라우라우 비치도 마찬가지고 항상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입수 경로, 출수 경로를 따라서 간다 하더라도 강력한 이한류에 맞닥뜨렸을 때는 그걸 거슬릴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제2의 입출수 경로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라우라우 비치였지만 오브잠 비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공식적인 중앙 입출로는 조금 험해요. 그래서 밧줄을 잡고 올라오는데 큰 힘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때로 모험심이 필요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오브잠 비치 같은 경우에는 가장자리로 또 하나의 입출로가 있어요. 이쪽은 조류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이쪽을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많이 걸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이용하지 않는다 뿐이지, 만약에 내가 다이빙을 마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이한류가 우리의 입출수 경로를 막아서고 있다라고 할 때는 헤엄을 쳐서 지금 지도에서 보여드리는 이쪽 가장자리에 있는 새로운 입출로로 올라오시는 방법도 있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이빙을 하실 때는 꼭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얻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또 어떤 지형이 있을까요? 이런 지형이 있을 것 같아요. 만이라고 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평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만 지역이 있는데, 그 만 지역의 양 끝에는 곧이라고 하는 불뚝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조류의 방향이 바뀌거나 없던 조류가 강력하게 생기는 곳이 많습니다.
골목길 돌아 나갔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을 거예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항상 만지역에서 다이빙을 할 때, 지도를 보시고 다이빙을 하실 때 만지역을 벗어나서 양쪽 귀퉁이를 벗어나는 곳은 조류가 갑자기 강하게 우리 몸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을 불안하시면 그 부분을 아예 벗어나지 않거나 그 부분에 가까워졌을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형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문섬, 새끼섬과 본섬 사이, 혹은 범섬, 새끼섬과 본섬 사이, 좁은 골목길처럼 큰 바다와 큰 바다가 통하는 지점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물때가 강할 때 이 사이길로 엄청나게 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우리 서울에서 되게 고층 건물 사이로 지나갈 때 바람이 별로 없는 지점에서도 기압 차이에서 고층 건물 사이에서는 굉장히 센 바람이 불어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좁아지다가 넓어지는 이런 길목들은 조류가 생각보다 많이 강해질 때가 있어요. 문섬, 잠수함 포인트에서부터 만남의 광장 앞쪽으로 조류가 굉장히 강한 곳으로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류의 방향에 따라서 새끼섬 앞쪽으로 흘러서 표선 쪽으로 떠내려갈 수 있는 반면에 이 새끼섬이랑 문섬, 본섬 사이의 조류를 잘못하면 아예 섬 뒤쪽으로 넘어가 버려서 돌아오기 힘들거나 우리 배가 우리를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항상 신경을 써서 아예 들어가지 말거나 거리를 두거나, 이쪽에서 다이빙을 하실 거면 미리 배에 얘기해서 배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몰디브나 티니안 섬 같은 경우에는 해저 직벽 지형들이 있어요. 우리가 직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섭섬이나 범섬 앞에 수심 20m, 30m까지 떨어지는 그런 직벽이 아니고 정말 60m, 80m까지 90도 수직에 가까운 절벽들이 떨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은 보통 요 절벽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한쪽으로 굉장히 강력한 조류가 흐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스쿠버 다이빙 할 때는 날아간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절벽을 따라서 드리프트 다이빙을 많이 하는데요. 프리다이빙으로도 마찬가지로 즐길 수 있긴 하지만 그 절벽을 따라 내려가서 잠수하는 순간 내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거, 나는 수직으로 잠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엄청나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내 산소 소비량과 내 체력 소비량이 엄청 클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쪽에서 다이빙을 할 때는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조류에 몸을 맡기고 내가 잠수할 수 있는 깊이보다 훨씬 조금 내려가서 자연스럽게 조류를 타고 올라오는, 그냥 이런 재미있게 즐기는 다이빙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절벽이 꺾여 있는 지점, 다시 말해서 조류를 피할 수 있는 지점에서 벽을 따라서 다이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조류가 강한 곳에서는 부위와 줄을 내리고 트레이닝을 하시는 것은 절대 권장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트레이닝 목적으로 가신다면은 반드시 렛야드를 착용하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본인이 평소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조금만 조심스럽게 내려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사실 조류라는 건 딱히 대처법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다만 미리 지형을 통해서 예상되는 조류의 방향을 읽고 예측되는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대비를 해야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다이빙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정리 한번 할 겸 우리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다이빙 할 곳을 결정을 합니다. 지도를 보고 나는 오늘 여기서 다이빙을 해야겠다. 예시로 그러면은 오브잠 비치를 한번 예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다이빙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은 지도를 보고 먼저 지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넓은 만 형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평평한 곳이니까 조류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조류의 방향은 몰라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있을 수가 있겠다 라고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도에서 보셔야 될 거, 아, 산호초가 이렇게 자연방파제 쪽으로 발달을 했구나. 해안선을 따라서 파도가 치는 게 아니고 파도가 치는 부분이 해안선과 조금 거리가 있구나. 이 거리만큼은 굉장히 얕은 곳을, 무릎까지 혹은 그 이하 혹은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얕은 곳을 지나가야 하니까 핀삭스를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지도에서 보면은 가운데 쪽에 조금 파도가 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이 진출로인가? 진입로인가?
한번 또 고민을 해보세요. 이건 실제로 가기 전까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도착을 했으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사이판에 있어서 라우라우 비치나 오잔 비치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그 요원이 다이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인사도 한번 할 겸 안녕하세요, 저희 놀러 왔는데요, 여기 다이빙 어디로 들어가면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나요? 대부분의 현지인들, 특히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서 어떻게 나오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만약에 그쪽에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다이버가 아니라면은 근처에 있는 다이버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도 잘 대답해 줍니다. 혹은 좀 말 걸기가 부끄러우면 주섬주섬 준비하고 있는 스쿠버 다이빙, 특히 체험 다이빙 하시는 분들 라우라우 가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옆에서 여러분도 주섬주섬 신발끈 묶는 척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세요. 출발할 때까지. 그 팀 갈 때까지 장비 천천히 챙기고 대충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팀이 물로 이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도 출발해야겠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바위도 산호도 많이 죽고 맨들맨들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사람들이 입수한 포인트를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물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면에서 물이 한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절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랜드마크를 하나 정해두고 내 몸이 그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떠내려가는지를 한번 천천히 보세요. 혹은 물고기들이 어느 쪽 방향으로 헤엄을 치고 있는지 천천히 보세요. 조류가 흘러오는 방향 쪽으로 덕다이빙을 하게 되면은 몸이 수직이 아니고 뒤로 꺾이게 돼요. 그러면 바닥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많이 꺾어야 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조류를 타고 다이빙 하는 게 상대적으로 편한데요, 원래 있었던 위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한번 덕다이빙을 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왔으면은 다시 수면에서 내가 봐뒀던 랜드마크를 향해서 수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출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쪽 각도에서 정면이네 라고 생각을 해도 몇십 미터 밀려가도 대충 보면은 이쪽 각도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포인트 정도 이상을 봐두시고 정면에 있는 어떤 랜드마크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직각으로 양팔을 위치를 가늠을 한다거나 혹은 양옆으로, 만 형태라면은 양옆으로 튀어나온 땅이 있잖아요. 그 양옆의 땅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내가 쉽게 들어온 지점 절대 놓치지 말고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 1순위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제 슬슬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올라가야 되는 포인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물때가 안 맞았어요. 그쪽으로 물이 쫙 빠져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평소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과 체력을 비축해준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옆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물때에 따라서 물이 빠져나오는 것인지 혹은 파도의 영향으로 순간적으로 물이 들어갔다 나오는 건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일시적인 경우라면은 파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고 힘을 빼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 갯바위에 오르는 법, 입출수하는 법에 대해서 마리나가 예전에 잘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셔서 절대 힘을 줘서 버티면서 어떤 바위를 붙잡으려거나 파도가 들이치고 나오는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기어 올라가야겠다, 당황해서 무조건 힘을 줘서 기어 올라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 하시면 되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 물이 빠져나오고 있고 나는 도저히 이거를 못 거슬러 올라가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해안선을 따라서 평행하게 헤엄을 치면서
새로운 입출수로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새로운 입출수로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셔서 만에 끝까지 가야 한다거나 혹은 그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은 굉장히 찾기 어렵고 체력만 소모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조류를 완벽하게 거스르거나 대처하는 건 불가능하고 미리 예측해서 잠재적인 위협은 피하고 가장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시는 거. 특히 마지막 경우에 대비해서는 현지인을 통해서 제2, 제3의 입출수 경로를 미리 설명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면은 아무도 안 다치고 안전하게 다이빙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